송재TV 시작합니다. 총선 전국에서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이 완전히 주도권을 잡았다. 이재명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난해 연말에 인요한 혁신위부터 주도권을 잡고 이재명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고작 대처한다라는 것이 기본소득 또는 이 북한에 대해서 6.25에 대해서 대북관 이런 부분이 그릇된 역사 왜곡이었다. 1980년대 좌파 운동권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이런 이재명의 대북관 이런 것들이 문제만 될 뿐 주도권을 완전히 놓치고 있다. 한동훈이 주도권을 쥐고 가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있다. 한동훈의 지지율만큼 압도적으로 오르지는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잠시 뒤에 9시부터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으로 꼽혔죠. 한동훈 위원장도 보기 드물게 이 총선 전국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주 선거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 선명한 이 대국민 메시지 능력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선거 관련해서 한 수 배울 것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대통령실이 전국 각계에 보낸 이 대통령실 이 설 선물, 이 포장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대통령실의 이 설 명절 선물, 여기를 장식하는 이 그림이 가톨릭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 성당, 십자가 이런 게 있고, 하느님, 이 말이 있다. 이 국립소록도 병원의 입원 환자들, 한센인 환자들이 그린 그림이었다. 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내용인데 이게 다른 분야에 가는 것은 괜찮은데 이 불교계에도 이 그림이 그대로 갔다. 이 선물 포장이 그대로 갔다. 그래서 조계종을 비롯해서 이 불교계에서 논란이 일 수밖에 없고 아주 재빠르게 이 대통령실의 비서실장과 시민사회 수석이 조계종을 찾아가고 불교계에 가서 이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불교계로 가는 선물에서 육포 이런 것은 뺐습니다. 뺐는데 그림이 좀 이게 가톨릭을 상징하는 그림들이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참 좀 색다르다. 또 한센인들이 그렸다라고 해서 한센인들이 그린 그림치고는 참 잘 그렸다. 이 색다르면서도 참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불교계에도 이렇게 그 포장지가 가게 되니까 좀 문제가 됩니다. 이게 과거에도 황교안이 당대표를 할 때도 이게 불교계로 보낸 선물에 육포가 들어있다라고 해서 또 사과를 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조계종의 진우 스님이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조금 놀라기는 했지만 빨리 이렇게 와서 해명을 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처를 취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참 이게 이 각지에 대통령실에서 보내는 선물이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름으로 보낸 것인데 또 이런 소동이 일어납니다. 좋은 의미로 좋은 뜻으로 보낸 선물이었는데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사과를 하고 또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이걸 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이간질을 시키고 하는 불교계에도 있고 언론계에도 있습니다. 정치계에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갈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일들이 간혹 이렇게 일어납니다. 한동훈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한동훈이 전국을 돌면서도 열풍을 불러일으켰고 그 이후에 이재명의 피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동훈의 주도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일 한동훈 위원장이 명료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운동권 청산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름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윤건영, 윤미향, 송영길, 김민석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권 카르텔로 인해서 부패한 대표적인 정치인들이다. 수사를 받고 있거나 감옥에 갔거나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 이런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여기에
저격수를 내놓았습니다. 원희룡을 내세웠고 이재명 지역구에는 임종석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중성동에는 윤희숙을 내세웠고 김민석의 지역구에는 박민식 전 장관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권 정치 청산, 거기에다가 정치 개혁, 국회 개혁,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의원들의 세비도 낮추자. 정청래 지역구에는 또 김경률을 내세운다. 김경률이 노무현 재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주장해 왔던 의혹들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김경률이 강하게 제기를 했죠. 민주당에서 제발 자신을 고발해 달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뭐 말을 못합니다. 내용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 윤미향의 그 정신대 할머니 그 예산 운용이라든지 노무현 재단의 그 노무현 센터를 만들 때 그 예산을 빼돌린 의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입니다. 김경률이 그렇게 노무현이나 윤미향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자 한동훈 위원장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공격을 하라라는 것 때문에 김경률을 영입을 했다. 이렇게 추계 세우기도 했습니다. 김경률도 정청래와 붙어야 하죠. 마포을에서 붙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난해 10월이었죠. 인유한 혁신위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좀 잡아가는 이런 형국이다가 이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전국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뭐 피습도 당하고 사법 리스크도 지금 크고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세 개의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고 이 피습을 가지고 또 재판을 미루는, 재판을 지연하는 이런 시도를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의혹도 받고 이렇게 스텝이 꼬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이렇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첫째, 이재명이 한동훈의 이런 공격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게 되면 이재명, 한동훈의 이 구도가 굳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재명은 이 부분은 피하고 싶은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 비판, 총선을 윤석열 정부 심판 이런 구도로 가져가고 싶은데 이재명과 한동훈 구도, 이게 굳어지게 되면 이재명 심판, 국회 심판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이 소극적이 될 수밖에는 없다. 개인적인 능력으로도 지금 이재명이 한동훈을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다. 한동훈의 강렬한 메시지 능력, 그 다음에 뭐든지 빠릅니다. 이 한동훈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빠르게 대응하라. 빠르고 적확하게 대응을 하면서 이재명이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더 큰 것이 물론 이재명이 피습을 당했고 뭐 사법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천입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이낙연을 도려내고 난 다음에 민주당을 완전히 개딸당으로 만든다. 그리고 선거제도도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재명이 선거에 임박해서도 2선으로 물러나지 않고 선대위원장, 뭐 공동선대위원장 이런 형태로 하고 2선으로 물러나지 않고 자신이 선거를 직접 치를 이럴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선거제도나 이 공천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을 지켜보면 선거도 완전히 자기가 일선에 나서서 치르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읽힙니다. 그럴 경우에 이 민주당이 공천으로 인해서 완전히 두 동강으로 쪼개지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고 결국은 이재명과 한동훈의 이렇게 직접 맞대결을 펼치는 이 구도는 그대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고민거리다. 그래서 이재명이 간간히 국민 전환을 위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도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 모두 한동훈의 메시지에 묻혀버렸습니다. 뭐 6.25가 잦은 충돌로 인해서 발생했다라고 하는 역사 왜곡이죠. 이 북한의 침공, 이 부분을 물타기 하는 이런 역사 왜곡을 내놓기도 하고 우리 북한, 김일성, 김정일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것으로 무리만 빚고 있습니다. 개딸을 비롯한 일부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이 설득력이 전혀 없는 이 반감만 불러일으키는 그런 메시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 공천에 매달려 있다. 이 공천이 지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동훈과 맞대결 구도 이게 부담스럽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은 공천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다음 달쯤 되면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게 되면 이재명이 또 뭐 굉장히 폭탄을 던질 것이다.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런 공약들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건데 그 공약이라는 것이 거의 기본소득 또 예산 퍼주기 이런 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충분히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이 공천 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이 좌파 진영이 완전히 쪼개지고 민주당이 분열이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재명이 이번 총선 굉장히 어려운 구도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 예상과는 달리 빨리 오르지는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은 오르고 있는데 보수파 결집을 하고 중도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민주당과 비슷하거나 민주당보다 조금 우위에 있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다. 지금 운동권 청산, 저격 공천 이런 공천 과정을 거쳐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과는 차이가 나는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느냐. 제3지대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두 동강이 나느냐라는 부분과 제3지대, 저 이낙연과 이준석은 저게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연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재명이 이렇게 병립형으로 회귀하게 되면 선거제도로 소수 정당은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모두 기댈 언덕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티격태격은 하지만 연대는 하게 될 것이다. 저 제3지대의 신당이 얼마만큼 힘을 발휘하느냐, 그것도 국민의힘 지지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한동훈이 총선 전국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 주도권을 완전히 쥐고 가고 있는 이것이 총선까지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이재명은 갈수록 이 민주당을 개딸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리를 하면서 지금 사면초가 상태로 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노리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정부의 실수만을 바라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대비를 하고 전략을 세워가야 할 때다. 이렇게 읽힙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